어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루도 편하게 지나는 날이 없을까? 나라가 온통 난리 법석을 떨고 마치 복마전을 보는 듯하다. 헌법재판소 그리고 문형배 지난 4월 4일이죠. 그야말로 악몽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 소식을 접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왜 이렇게 색깔과 이념이 짙은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존재해야 할까? 이런 말씀과 함께 조정 대한민국 국치일 매국노 문형배와 그 일당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잊고 싶은 날이 4월 4일이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어둠과 혼란으로 이끌었던 장본인 문형배. 문형배의 이름과 얼굴을 다시는 보지도 말고 떠올리지도 말자 이런 생각 속에 지내왔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문형배와 방송을 오늘 했습니다. 내용이 이미 낮에 보도가 됐는데 녹화한 그런 장면인 모양입니다. 역시나 그 장면을 보면서 출시는 바뀌지가 않는다. 개 딸들이 말하고 있는 수박 비유처럼 내용은 다르겠지만 겉에 줄을 긋는다고 호박을 수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문형배는 이재명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문형배는 미리 녹화한 방송에서 헌법을 좀 읽어라. 국회 논쟁에 대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가 하면은 국회가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법안을 통과시키자 야당과 많은 법조인들이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것은 위헌적이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과 함께 아주 강하게 비난을 쏟지 않았었습니까? 그러자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이 왜 위헌이냐? 삼권 분립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재명이 끼어들면서 여기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제가 한 말을 제가 한 두어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연을 해보죠.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가 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에 대해서 이재명을 감싸고 윤석열을 제거하는 데에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문형배 아닙니까? 문형배가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동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김정은식의 공산당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자 이재명이 국회 안에서는 벌집 쑤셔놓은 듯이 그야말로 여야가 뜨겁게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형배가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 어느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답입니다.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영배가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문영배가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다. 이재명을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전하자 또다시 문영배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이재명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국회 논쟁을 두고 한 말이다. 결코 이재명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극구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참으로 얍삽한 인간이구나. 우리말에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둘러치나 메어치나 매 한 가지다. 배나무 아래에서는 가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매지 마라. 아주 명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를 누가 다수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의 다수의 폭거로 인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옳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어떻게 위헌이냐 동의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문형배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한 말이 아니라 국회의 논쟁에 거론되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래서 둘러치나 메어치나 매 한 가지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얍삽한 행동을 문형배가 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씨,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까? 내숭 떨고 사기치는 모습이 어쩌면은 이재명과 판박이로 똑같습니까? 저는 방송에 출연하는 그 자체, 변명하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자들도 한 통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한때나마 그래도 사법의 두 축 아니겠습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은 머리를 장식했던 권한 대행이라는 문형배가 아주 비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구질구질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가 하는 얘기는 이어집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란 재판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사단이 문제의 발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참 무서운 발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 그것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주 저는 무서운 발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법 판사 소속이지만 보수 쪽의 판사들이 이렇게 위험한 윤석열이를 구속을 취소시켜주고 이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책임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윤석열 탄핵시킬 때에 대부분의 법조인들 그 가운데서도 헌법을 만들었던 당시의 원로 학자들까지도 윤석열의 탄핵은 위법이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고 반대의 뜻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편견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비난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문형배, 당신이 한 편결이 법리상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남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잠시지만은 권한 대행까지 했다라는 그런 자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서 모든 사단이 발생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처럼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위선자가 바로 당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의 발언이 제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정말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끔찍한 발언이었습니다. 내가 진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치인인가? 이런 말을 시작으로 하면서 끔찍한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영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진영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과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에게 왜 정치인의 덕목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법률가이고 평생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말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반문,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문형배 씨, 2019년 4월 9일,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6년 전의 얘기죠. 국회 인사청문회 그 자리가 당신이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 자리에서 당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신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의 경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했었습니까? 하도 이재명도 자기가 한 말을 돌아서서는 안 했다라고 거짓말 치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그 자리에서도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주의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과거의 전력과 함께 경력과 함께 그 소속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영이 어디 있나? 참 뻔뻔스럽고 구차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 자리가 헌재 재판관으로 출세의 길이 보장돼 있는 그 길인데 내가 잠시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면은 그 출세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방송하면서 나는 지금 무직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당신의 진심을 알아봅시다. 우리법연구회 올바른 조직입니까? 그리고 이름만을 바꾼 간판을 바꿔서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바꿨는데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입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적이고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부정적인데 당신은 이런 말을 또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말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공론의 장 무너지면은
폭력의 장이 선다. 그때마다 출세를 위해서는 말을 바꾸는 것이 어쩌면은 이재명 크게 똑같이 닮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선가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과는 아주 가까운 절친 관계다. 그런데 헌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묘하게도 이재명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말을 어느 사석에선가 했었습니다. 서로 입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는 헌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당신이 단언을 했는데, 그래, 윤석열 탄핵 때도 문제가 시끄러웠지만 색깔과 이념 문제인데 헌재에 몸담고 있는 재판관들 색깔이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그런데 헌재로 가라고? 제발 이제 입을 다물고 집 침대라든가 책상 머리맡에 당신 헌재 때 초시계 갖다 놓듯이 시간을 재면서 이재명이 언제나 나를 부를까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저도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